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두 번째 회차 전기이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로에 이렇게 순시값이 있대요. 이렇게 가해서 이러한 순시 전류가 흘렀대요. 이때 무효 전력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하거나 어떤 전력을 구할 때 이런 순시값 형태로 하면은 너무 어렵게 돼요. 그래서 뭐 전압이라고 하면은 V에 V 이런 V 페이저가 있으면은 V의 0도, 만약에 I 페이저가 있으면은 만약에 10에 한 60도 이렇게 있을 때 임피던스는 I분의 V 해서 10에 60에 100에 0도 이렇게 계산하면은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순식값 형태로 계산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페이저 형태로 바꿔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형태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크기 자리는 시료값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위상의 자리예요. 자, 그럼 전압을 우리 회로에 주어진 값들을 한번 이 페이저 형태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압 페이저입니다. 여기는 앞에는 최대값 자리죠. 최대값 자리인데 이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루트 1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이 100 자체가 시료값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100이 되죠. 그리고 I 페이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도 역시 최대 전류 자리인데 이 최대 전류는 이 시료값 곱하기 루트 2이기 때문에 이 시료값 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10이 되죠. 그리고 우리 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인 오메가 t 뒤에 플러스 세타도 없고 마이너스 세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기준값이라는 거예요. 기준값 0도고요. 여기는 오메가 t보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늦대요. 우리 파이를 도수법으로 바꾸게 되면 180도입니다. 이 파이는 180도예요. 그리고 이 파이는 파이 180에 2를 곱했기 때문에 360도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을 6으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무효 전력을 구하래요. 여기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 무효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소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복소 전력은 VI 전압 페이저에 전압 페이저 곱하기 전류 페이저에 이 공액을 취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구하게 되면은 100의 0도 곱하기 10에 공액 복소수를 넣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0이 아닌 플러스 30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866 플러스 500 J500이 나와서 무효 전력 자리가 500이 나와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임피던스를 구하면은 I 페이저에 전압 페이저를 구하게 되면은 10에 마이너스 30에 자, 여기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럼 임피던스가 이제 뭐에 몇 각도가 나올 거예요. 이때 이 나온 값에다가 i제곱 z를 구하셔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에서 이 각도 차이가 30도이지 않습니까? 세타 차이가 30도예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이 각도 사인 30도를 곱해준 10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30도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50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고르셔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항 3개가 있대요. 저항을 3개를 이용해서 합성 저항을 2.2로 만들고 싶대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겠죠. 3개를 직렬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를 직렬해서 이렇게 2개를 직렬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조합해서 2.1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보기마다 한번 저항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저항 3개를 직렬로 접속했대요. 직렬로 접속해 볼까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입니다. 그럼 6옴이 나오네요. 6옴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죠.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한대요. 자, 원래 저희가 저항 2개를 접속하는 방법은 합분의 곱 공식으로 구했잖아요. 자, 근데 저항이 3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R1, R2, R3가 있죠. 이때 위에 것부터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해서 어떤 R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저항으로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등가 회로를 보면은 여기 R이란 게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합성해서. 그리고 R3가 남았죠. 이때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해주게 되면은 R 플러스 R3분의 R 곱하기 R3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0.5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해볼까요? 2와 3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다음 2와 3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2와 3의 저항이 병렬이니까 2 플러스 3 2 곱하기 3을 하면은 1.2죠. 1.2에다가 1옴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대요.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2.2가 나오네요. 아, 여기 맞습니다. 그럼 4번도 역시 해볼까요? 1과 2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대요. 그러면은 1 플러스 2의 1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은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은 0.67이 됩니다. 0.67에다가 3을 더한대요. 그러면 3.67이 나오겠네요.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 중첩의 원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2020년 1회차에도 나왔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자, 중첩의 원리는 이렇게 여러 개의 전화번, 전류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전류원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전화번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저항이 이렇게 막 이런 임의의 회로가 있어요. E1이 있고 E2가 있고 여기 전류원도 있고요.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전류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도 이 기전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주고 이 기전력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 전류원 또한 이 흐르는 전류에 영향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이거 하나씩 따로따로 놓고 계산해보자 하는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기 위해서는 자, 이 원 하나만 놓고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다른 전화번들은 이렇게 단락시켜놔요. 없다고 생각하고 단락을 시켜놓습니다. 도선으로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회로를 끊어서 없다고 생각하고 개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락을 시켜 놓는 겁니다.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회로를 끊어서 개방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히 포위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 내부의 전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건 이게 뭐냐요? 자, 여기 임의의 도체가 있습니다. 어떤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는데요. 이 도체를 어떤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히 포위한대요. 포위.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거죠. 일정 전위를 가진 도체를 완전히 포위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 전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이 외부의 전개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 외부의 전개가 전기력선이 들어오죠. 전기력선이 이 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차폐한다 그러는데요. 전기력선에 대해서 이런 전기장애에 의해서 차폐하는 것은 정전차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납축전지의 전해액, 우리 묽은 황산으로 자주 나와요. 묽은 황산인데요. 묽은 황산 한글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화학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묽은 황산과 화학식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 황산 자체가 황 자체가 S이기 때문에 S인 걸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